그냥 정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살리고요. 과열되면 누르고 싶어 하거든요. 싸다라고 판단되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 20% 떨어졌다 하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은 건데,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한 20여 년 넘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에 미친 사람 부화지식의 배움터의 대표 부룡 신영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시장은 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전 시장이 흔히 알고 있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쯤 오면 대상승장, 이 부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도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그런 가운데서 투자는 해야 되겠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입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타겟이 된 게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규제나 제약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올 하반기가 가격이 상반기와 같은 느낌처럼 엄청나게 뭐 오른다라든지 오를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조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오르기 전 부동산 가격도 낮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유다라고 딱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단 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직전장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전장의 상승장이었다라는 말은 많이 올랐단 말이고, 그 많이 올랐단 말은 많이 오른 거에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직후에는 추격 매수라든지 기회가 되면 무언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언가 테마가 발생한다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언가 요인들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다음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조금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이러면서 회복되는 그 구간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면 무언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이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했고, 규제 완화를 할 때 직전까지 투자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입지가 좋은 신축과 구축이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건 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직전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 예전처럼 입지 좋은 곳,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오른 가격이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그 이상 올라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들을 다시 말하면 수요를 축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위기 당시에도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그때도 상승의 요인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 용어에 빗대서 데드캣 바운스의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드캣 바운스의 장이라는 것들이 무슨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약간 비슷한 게 직전장이 상승장이었고 많이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그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느낄 만한 곳이었던 입지가 좋은 서울의 구축과 신축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2009년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유동성, 그쪽에 들어가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유동성을 제어한다? 이 패턴이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금융위기 당시에 데드캣 바운스를 했다가 다시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대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대출 규제가 요인이었고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대출 규제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또 이런 논리가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뒤늦게 추경 매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돈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 벌겠다고 무리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영끌이에요. 그 영끌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시장 환경이 영끌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거나 또는 내가 부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이 되게 오래 간 거고 여기에 당시에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렇게 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장 또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흔히 말하는 침체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보금자리 같은 거 없잖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예전처럼 침체장이 갈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한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영끌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후유증이 꽤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요. 대폭락을 원하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폭락을 바라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대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뭐 한 30-40%도 폭락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길게 간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장은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부동산 자체로 보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기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무언가 반대급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투자하던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도 이 전쟁이 나라, 엄청나게 떨어져라.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잠시 그랬었던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 그렇게 떨어진 적은 없고 오히려 회복을 해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어떤 대폭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과거와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분명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동산 떨어지면 돈 벌어먹기 어렵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건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좀 주춤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랬더니 또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정부의 규제든 아니든 규제 완화든 아니든 회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2021년도 9월 이후에 한 1년간 30-40%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직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과열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는 30-40%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거의 안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이 1-20% 떨어진 걸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하로 더 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도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맞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설사 이번 해에 떨어졌어도 길게 보면 결국 3% 5%의 상승률에 맞춰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30% 또는 1, 20% 떨어졌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아마 못 사시는 초보자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 집안 거주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매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는요, 부동산을 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살리고요. 좋으면 과열되면 누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전에 서울과 수도권이 과열되는 것 같다 싶어서 거기를 대상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과 수도권을 눌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그 상대편에 있는 지방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정부 정책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정책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특정 부분이 과열되어 있고 이게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눌러준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눌러줄 것이나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방장부터 풀어주면서 살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과거부터 정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그냥 지금 정부는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좀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직전에 상승장에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상승장에는 사기만 하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장이에요. 아, 이거 함부로 움직여서 내 몸이 뭐 족쇄에 찬다거나 또는 리스크에 빠진다거나 그런 필요가 없겠구나. 차라리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돼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내가 이렇게 정책을 피는데 니네들이 한번 도와줄래? 라고 하는 장이 또 한번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좋고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거가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택시장은요. 부동산 시장,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택시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시장이거든요. 매입 아니면 전세예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안 사고 그러면 보나마나 전월세가 되는데 전월세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 3년 후에 전월세 급등으로 여러분들 부메랑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라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쨌든. 그 부동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인 가장 큰 이유가 구매를 안 하면 전월세 가격에 폭등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글로 몰려버리니까.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 돈을 내가 거기다 다 때려박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엔 또다시 그게 또 딴 쪽으로 몰려서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라는 거 굉장히 오반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다? 못 맞히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월세 상승 부분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해지하고 또 반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사는데 해치가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똘똘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똘똘이 스머프 옛날 스머프 만화에서 보면 똘똘한 척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애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의 그분들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분명히 그랬다가 뒤늦게 구매자로 돌아선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다 주택 구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지금 많이 들려요. 저도 뭐가 들리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운 시기고 뭐한 시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전세 살겠대. 월세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그때 이제 팔고 다 들어가겠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베팅하려면 여유 있게 조금 뭐 전세 사는 거 좋아요. 당분간 사는 건 좋은데 싸다라고 판단되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20% 떨어졌다 하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댓글에는 분명히 비웃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험을 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